국가의 중대한 행사를 열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경복궁 근정전. 근정전에 달빛이 깃들자 전 세계 패션업계의 시선이 이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도대체 경복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니아라고 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작은 패션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그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인스타그램 212만과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 저를 검색하면 수많은 제 패션 스타일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제 패션을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패션쇼에서 저에게 초대장을 보내주고 있어요. 전 요즘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유명 브랜드의 패션쇼에 참석하느라 한 달에도 10번 이상 비행기를 타는 것 같아요. 정말 시차 적응이라는 걸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패션으로 유명한 나라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렇다 보니 어떤 나라를 가도 사실 감흥이 없습니다. 딱 한 나라를 제외하고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그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 제 가치관과 인생이 크게 변화해버렸어요. 지금도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난 구찌 크루즈 2024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패션 인플루언서로 초대가 되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구찌에서는 매년 크루즈 패션쇼를 오픈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구찌 크루즈 패션쇼가 개최되었습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구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크루즈 패션쇼를 오픈한다고 해서 도대체 어디일까 궁금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궁궐인 경복궁에서 크루즈 패션쇼를 열기 위해 구찌에서는 3년간 경복궁 후원 관리를 약속하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한국에서 크루즈 패션쇼를 오픈하려는 구찌에게 분명 생각이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사실 요즘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얘기가 나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모든 단어에 K를 붙이고 있죠.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SNS를 봐도 한국과 관련된 것이 꼭 튀어나옵니다. 근데 저는 아시아 문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지라 늘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유행에 민감한 인플루언서이긴 하지만 주로 서구권 문화와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탓에 아시아 쪽 트렌드에는 둔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과연 한국이란 나라의 문화와 패션 트렌드는 어떨지 조금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에 제 한국 방문을 촬영하기 위해 저희 팀 스텝 한 명이 이번 한국 일정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레아인데 레아는 한국의 방탄소년단의 엄청난 팬이에요. 매일 방탄소년단 노래를 틀어놓고 일을 하는 탓에 저도 방탄소년단 노래는 조금 알 정도죠. 레아는 이번 한국행이 결정되자 흥분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을 정도인데 저는 레아가 해외 출장을 가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레아는 자신이 한국에 가는 게 꿈이었다며 이번에 한국에 가서 꼭 방탄소년단을 볼 수 있다며 눈물까지 그렁그렁해하며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짐을 싸야겠다며 쏜살같이 어디론가 달려가 버렸죠. 레아는 평소에 조용한 편이라 저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에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을 정도예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레아는 피곤하지도 않은지 한국에 대한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느라 잠도 안 잘 정도였어요. 레아의 눈이 어찌나 반짝이고 행복감이 묻어나던지 평소에 저렇게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아와 달리 저는 한국에 가까워지자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번 한국 일정은 3박 4일로 매우 빠듯했거든요. 거기다 저의 한국행 소식에 여러 브랜드에서 협찬해준 의류들까지 캐리어 가득이었는데
이 옷들을 입고 촬영까지 하려면 3박 4일이란 시간은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레아가 저렇게 기대하는데 한국에서 관광을 한다거나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신이나 다이어리에 계속 뭘 적던 레아는 근심 가득한 제 얼굴을 보며 왜 그러냐 물었고, 저는 빠듯한 일정이 걱정된다고 말했는데 레아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완벽한 코스를 정해두었으니 전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며 비장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 레아를 보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촬영 때문에 계속 식단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협찬받은 옷들이 얇고 몸에 핏되는 옷들이라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구찌 크루즈쇼에 참석하는 다른 인플루언서들과 비교해서 돋보이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내식을 거부하고 물만 마시고 있었죠. 그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승무원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온 승무원이 너무 예뻤거든요. 이번에 한국 국적기를 타게 되었는데 한국의 승무원들은 모델처럼 키도 큰데다 피부가 엄청 좋더라고요. 백인인 저보다도 뽀얗고 반질반질한 피부를 가진 승무원들의 모습에 비행기를 탈 때부터 놀라웠는데 가까이 다가온 승무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인형같이 뽀얀 얼굴로 친절하게 절 걱정하는 승무원의 모습에 놀랍고 고마운 마음이 느껴졌죠.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 식사를 안 한다고 말했어요. 승무원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스페셜 밀이 있는데 준비해드려도 괜찮으시겠냐고 물었어요. 인형 같은 눈망울로 말하는 모습에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알겠다고 했는데 한국 승무원은 작은 양의 밥 위에 각종 야채가 얹어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마치 작은 케이크 같은 모양이었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갑자기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승무원은 작은 치약 같은 튜브를 함께 준비해 주었는데 한국의 전통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고추가 들어있고 칼로리가 높지 않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음식은 한국의 비빔밥이라는 것인데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 밥의 양을 덜고 저염으로 양념한 야채를 풍부하게 올렸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살면서 이런 음식은 처음이라 군침이 돌았어요. 한 입 먹어봤는데 엄청난 감칠맛과 재료들이 어우러지는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함께 준 한국 소스를 짜 찍어 먹어도 봤는데 매콤하면서 오묘한 맛이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동안 식단 조절하느라 매일 맛없는 음식만 먹었는데 이렇게 야채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그동안 전 뭘 먹고 산 것인지 충격을 받았을 정도였어요. 독일에 돌아가면 한국 음식으로 식단 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비빔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정하고 친절한 한국 승무원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저와 레아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였을까요? 장거리 비행을 했지만 피곤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몸이 가벼웠습니다. 레아가 한국은 세계에서 입국 심사가 가장 빠른 나라라고 했는데 정말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공항 입국 심사와 수화물을 찾기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이 걸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독일은 내국인들도 은근 심사가 오래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엄청나게 빠르게 입국 심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거기다 공항 시설은 왜 이렇게 좋은지 독일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공항을 다녀본 저였지만 한국처럼 좋은 공항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공항 내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뭐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와 레아는 구찌에서 준비해준 밴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 말고도 각국에서 온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많더라고요. 공항에서 출발해 도로에 접어들자마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다리 위를 달리고 있어서였는데요. 기사님께 여쭤보니 인천대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디자인도 세련되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게 펼쳐진 도로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창밖에는 바다가 보여서 약간 무섭기도 했는데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는 도로는 처음이라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위 도로를 달리고 달려 저와 레아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레아는 쉴 틈도 없이 바로 캐리어를 오픈해 협찬받은 옷들을 꺼내 옷걸이에 걸고 다리미로 다림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어야 하는 수십 벌의 옷들이 옷장에 착착 걸려가는 모습에 언제 저걸 다 입고 사진을 찍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절 보며 레아는 걱정하지 말라며 엄지를 치켜 올렸어요. 레아가 자신의 수첩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엄청난 스케줄이 적혀 있었어요. 호텔 근처부터 시작해 각종 명소, 카페, 맛집, 포토스팟 등등 레아는 조사를 아주 단단히도 했더라고요. 오늘 한국에 도착했는데 온 열벌은 촬영하고도 남을 스케줄이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스케줄에 저는 이렇게 밤 늦게까지 우리 둘이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레아에게 물었는데 한국은 위험한 시간이 없다는 엉뚱한 답을 하더라고요. 일단 저에게는 시간이 없으니 저는 옷을 챙겨 레아와 호텔을 나섰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싶었지만 저희는 짐이 너무 많았기에 레아가 차를 미리 렌트해뒀어요. 전에 베트남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도로도 엉망이고 신호체계도 엉망이라 운전하는데 정말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어 한국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쩌나 걱정이 들었는데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딜 가든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신호체계가 어찌나 잘 되어 있는지 외국인인 저도 레아도 바로 적응이 가능했을 정도예요. 차는 많았지만 다들 서로 양보하고 신호를 지키며 운전하는 모습이 전에 방문했던 베트남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주차장도 잘 되어 있었고 레아의 계획하에 정말 신속하게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열벌이 넘는 의상 촬영을 했는데도 해가 지지 않았을 정도였죠. 레아가 코스를 잘 짜서인 것도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어떤 의상과도 잘 어울리는 도시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는 한국인들이 어쩜 이리도 옷을 잘 입던지 놀라웠습니다. 사실 독일인들은 패션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많고 그냥 평범하고 편안한 옷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 길거리를 걸을 때 단조로운 느낌이 드는데 한국은 각양각색의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홍대에는 저처럼 촬영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스트릿 패션에 많은 영감을 얻었을 정도였습니다. 어릴 때 학교 역사 시간에 한국 경제의 어려움으로 한국에 있는 간호사와 광부들이 독일로 파견되어 일했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그 기억 때문에 저는 한국이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게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도시의 빽빽한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공공시설은 그 어느 나라보다 월등해요. 1960년대에는 나라가 어려워 독일까지 와서 일해야 했다는 나라가 어떻게 5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저력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한류 열풍에 휩싸여 있는 거구나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은 낮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지면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유럽과 달리 한국의 밤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리 곳곳에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래서 레아가 밤에도 위험하지 않다고 한 거였구나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아와 저는 홍대 근처 거리를 걸으며 시원한 밤바람을 느꼈는데요. 길거리 버스킹을 즐기며 밤거리를 걷는 느낌이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전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팬들에게 한국의 밤거리를 보여주었는데요. 다들 어떻게 이런 늦은 밤에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냐며 신기해했습니다. 다들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안전하게 밤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었을까 싶었죠. 밤낮 없이 마음껏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날은 구찌 크루즈 패션쇼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의상을 신경 쓰느라 저와 레아는 정신이 없었죠.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일 수 있을까 수정에 수정을 거치며 계속 스타일을 손봤던 것 같아요. 크루즈 패션쇼는 저녁의 시작이었지만 저와 레아는 낮에 촬영할 것이 있어 조금 일찍 경복궁에 도착했어요. 저와 레아는 경복궁에 도착해 압도되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빌딩 숲 옆에 위치한 고대 궁궐의 모습이 이질적이지만 또 묘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건물이 높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닌데 경복궁이 풍기는 자태와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직선 없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건물들에서 우아함도 느껴졌는데 이날 제가 선택한 의상이 경복궁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을 보니 한복이라는 한국의 전통 의상을 대여해서 입고 다니더라고요. 시간이 있었으면 저도 입었을 텐데. 촬영 때문에 시간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구찌 크루크 패션쇼 개막이 가까워지자 경복궁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각종 조명들과 유명 인사들로 궁안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도 참석했는데 저는 누군지 몰랐지만 레아가 엄청나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쉽게도 이날 방탄소년단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레아는 방탄소년단이 과거에 공연을 했던 경복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만족한다고 수줍게 미소 지었는데 그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저도 유명 인플루언서로서 플래시 세례를 받았고 경복궁에서 멋진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패션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구찌의 크루즈 패션쇼는 다 참석을 했는데 이번 한국 크루즈 패션쇼는 정말 대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패션쇼에 수백 명의 패션계 거물과 인플루언서들이 모였고 한국 대기업의 CEO도 참석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에서 펼쳐지는 패션쇼를 보며 왜 구찌가 아시아에서 한국을 선택했는지 3년간의 후원 조건을 내세우며 경복궁을 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물인 경복궁에서 한국 문화와 현대의 문화가 어우러지며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의 영감을 느낄 수 있는 패션쇼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는지, 왜 전 세계가 한류에 사로잡혀 있는지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패션쇼가 끝나고도 온몸에 전율이 휩싸였을 정도로 인상 깊은 쇼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자 남은 촬영을 마무리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레아의 꼼꼼한 스케줄 덕에 촬영할 게 많이 남지 않았고 아침 일찍부터 촬영을 시작한 덕분에 점심즈음에 모든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와 레아는 이제 남은 시간은 한국을 즐겨보자며 마음껏 한국 거리를 누볐습니다. 촬영도 다 끝났겠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즐겨보자 했죠. 우린 제일 먼저 한국의 옷가게부터 들렀어요. 한국인들의 스트릿 패션을 저도 즐겨봐야겠다는 생각에 쇼핑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한국 여성들의 피부의 비결인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올리브영에도 들려 화장품 쇼핑도 했습니다. K-뷰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색조의 독특한 제품들을 보고 어떻게 안 살 수 있을까요?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호텔에 들러 짐을 두고 나와야 할 정도였어요. 저와 레아는 신나서 걷고 또 걷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는데 길을 잃었는데도 그냥 무작정 또 걷다가 청계천을 만났어요. 푸르른 청계천 옆을 걸으며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고 행복했답니다. 한국은 정말 신기한 게 골목골목 들어가면 또 다른 분위기의 모습이 펼쳐지고 같은 서울 안에서도 특색 있는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거리를 걷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습니다. 저와 레아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기로 했습니다. 동그랗고 커다란 뚜껑처럼 생긴 돌 위에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기름기가 쫙 빠지고 바삭해진 돼지고기와 각종 야채 반찬을 곁들여 먹으니 그간 고생했던 것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쌈장이라는 고기 소스는 정말 어메이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짭조름하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맛이 느껴지는 소스는 처음이었는데 진짜 이건 독일에 가져가고 싶었어요. 저희가 잘 먹자 사장님이 오셔서 고기도 구워주시고 김치를 돌판에 올려 구워주셨는데 구운 김치의 맛도 정말 별미였습니다. 아니, 한국에는 왜 다 맛있는 것만 있는 거죠? 이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맛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에는 꼭 촬영 없이 한국 여행 와서 배가 터지게 한국 음식들을 즐기리라 다짐했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독일로 돌아왔는데요. 독일에 돌아와서도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 한국 이야기를 하며 한국 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가고 싶어 죽겠습니다. 밤에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움과 안전한 치안,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들까지 눈에 어른거려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어떻게든 한국에 갈 명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알지도 못했던 한국의 패션 브랜드들을 공부하고 제가 직접 그 브랜드들에 접촉해서 협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한국의 브랜드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경복궁에서 열린 구찌 크루즈 패션쇼에 참석한 수많은 인플루언서들도 한국 알키를 하며 한국 브랜드들의 협업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라이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조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은 그 누구도 저를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한국 일정은 여유 있게 계획해서 이번에 한국에서 즐기지 못한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올 겁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먹지 못한 한국 음식들도 먹어보고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도 여행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몇 달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저의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준 한국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온 니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니아 씨는 조만간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한국 분들이 추천해주는 음식점과 관광 명소에 가고 싶다고 하네요. 댓글로 관광 명소나 맛집을 추천해주시면 니아 씨의 다음 여행이 더욱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는 감동사이다의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